안녕하세요. 호주TV 뉴스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먼저 오늘 첫 소식은요. 호주 입국 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한 뉴스입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더욱 강화했는데요. 앞으로 호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변종 바이러스가 호주에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내선 항공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요. 12세 미만의 어린이만 제외됩니다. 항공사 직원과 승무원 모두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요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지역 감염만 잘 잡히면 확산되는 것이 예방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참 다행스럽게 시드니와 멜번, 브리즈번 모두 지역 감염이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SW주 같은 경우 27일 기준으로요, 10일 연속, 빅토리아주의 경우는 21일 연속 지역 감염 0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퀸즐랜드도 클래시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에 많은 사람들이 빛에 모였죠.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릴리 필립 발음이 옆에 샌드바에는요,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코로나 이전의 일상 같네요. 정말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멜번의 플린더스 스트릿에서는요, 오스트레일리아 데이가 아닌 침략의 날이라 외치는 시위대가 모여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브리즈번도 마찬가지고요. 영상과 사진을 보니까 거의 BLM 시위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NSW주는 어땠을까요? 경찰들이 평화롭게 시위를 마친 시위대로 행복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멜번과 브리즈번과 달리 소셜 디스턴싱도 비교적 지켜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한편 NSW주는 29일 금요일부터 기존의 제한 조치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집에 최대 어린이를 포함해서 30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야외에서는 50명까지 가능해집니다. 또한 한 사람당 4제곱미터 규칙으로 최대 300명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고요. 호스피탈리티와 예배당의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집니다. 마스크는 대중교통과 예배당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슈퍼마켓과 기타 소매, 호스피탈리티 장소에서는 선택사항이 됩니다. 한편 정면을 향해 손님을 받는 호스피탈리티 종사자인 경우에는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용실은 어떨까요?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고 하네요. NSW주 총리는 또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에 전염이 없거나 적은 한 2주 안에 제한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호주 식약청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2년의 유효기간을 둔 임시 절차로 승인해서요, 2월 중순이나 하순부터 의료진과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시킬 계획입니다. 이 백신은 최소 21일 간격으로요, 2번 접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16세 이상의 성인이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무료 상품권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NSW주와 빅토리아주가 각각 $100와 $200 상당의 바우처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나온다 했는데 2월 초에 나온다라고 하네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NSW주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쓸 수 있는 $25짜리 바우처 2장과 관광과 문화상품권 $25짜리 2장, 총 $100의 바우처를 제공하는데요. 식당과 카페, 펍, 바, 클럽, 영화와 음악 행사, 예술 공연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담배와 술, 숙박과 기타 소매점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1차 시범 지역인 시드니 CBD와
브로큰힐, 시티의 더 록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2차 시범 지역인 시드니 CBD와 노던비치, 데가밸리 등에서도 확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3월부터는요, NSW주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18세 이상의 NSW주 거주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서비스 NSW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서 신청해야 하고요. 또 6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빅토리아주는 숙박과 관광을 위한 $200짜리의 바우처가 제공이 되는데요. 5월 10일부터 6월 14일의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뉴질랜드 입국 제한 소식입니다. 호주 정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뉴질랜드에서 발생하자 뉴질랜드로부터의 자유 입국을 3일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25일 그렉 헌트 호주 연방보건장관은 이같이 밝히며 뉴질랜드발 입국자에 대해서 향후 72시간 동안 2주간 호텔 격리를 시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뉴질랜드와 체결한 여행안전지역 협약 1단계에 따라서 뉴질랜드로부터 호주로 입국하는 경우 2주 격리 의무를 면제해 왔었는데요. 이로써 양국 간의 협약이 3일간 정지되게 됐습니다. 헌트 장관은 또한 지난 14일 이후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입국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호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와 호주는 양국 간의 트래블 버블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전날 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요. 다음 단계인 여행 안전지역 협약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27일에도요. 남아공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머물렀던 오클랜드 호텔에서 여기가 풀만 호텔인가 하더라고요. 2명이 추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호주 정부는 뉴질랜드로부터 자유 입국 정지를 해지할지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뉴스에 대한 소식을 또 제가 아래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눈길을 끄는 영상 가져와 봤습니다. 이곳은 루마니아 스키장인데요. 곰이 스키 타는 사람을 쫓고 있죠. 이 영상을 리프트에 타고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속도를 내서 곰을 피할 것을 응원하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과연 이 스키 타신 분 어떻게 됐을까요? 부디 무사하시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플레밍턴과 스트라스burg역 사이에 기차 안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 소식입니다. 18세 남성 5명과 15세에서 17세 청소년 9명이 26일 플레밍턴과 스트라스burg역 사이에서 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10대 청소년들은 스트라스burg역에서 하차에 도주했지만 모두 남성 5명과 함께 버우드와 어번 경찰서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스트라스burg역에서 칼 2개가 압수됐고요. 이들 중 남성 1명이 심각한 상태로 또 1명은 덜 심각한 안면 부상으로 로얄 프린스 알프레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하는 지역인 스트라스burg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끔찍하네요. 그리고 요즘 10대들 칼을 들고 다니나요? 정말 무섭네요. 그리고 이어서 아주 뜨끈뜨끈한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편집 마치고요. 업로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퀸즐랜드 보더 오픈 소식이 뉴스에 딱 하니 떴네요. 여러분, 퀸즐랜드가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대한 주경선을 2월 1일 월요일부터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 기다리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결국 드디어 이렇게 월요일에 오픈하네요. 12월 21일부터 그레이터 시드니에 대한 주경선이 폐쇄됐었는데요. NSW가 10일 연속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례를 기록하지 않은 이후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제 계획하셔도 되겠네요. 또 하나 알려드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 소식 깜빡하고 못 전해드릴 뻔했잖아요.
바로 시드니 올림픽 파크부터 노스 시드니까지 최대 20분 단축되는 웨스턴 하버 터널 소식인데요. 웨스턴 하버 터널은요, 시드니 하버 브릿지와 시드니 하버 터널, 안작 브릿지, 웨스턴 요 구간을 단축해서요, 도시 안팎의 운송 능력을 혁신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로젤 인터체인지에서 시작해서요, 항구 아래에서 와링가 고속도로를 통과해 신규 혹은 기존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건데요. 참 시간이 단축돼서 좋지만요, 또 통행료가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또 이제 이런저런 말이 많네요. 그래서 정부는요, 현재 모든 옵션을 고려해서 통행료 전략을 세울 방침이라고 하네요. 현재 통행료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하버 브릿지와 하버 터널에만 적용이 되고요. 이 비용은 시간에 따라서 2.5달러에서 4달러인데요. 웨스턴 하버 터널은 양방향으로 통행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터널 건설 비용이 140억 달러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비용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날씨 소식입니다. 한창 이렇게 며칠간 덥다가요. 요즘이 아니라 오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비가요, 계속 며칠 동안 또 이어지더라고요. 시드니 먼저 날씨 보고 계신데요. 와, 이렇게 계속, 비 내리는 소식이네요. 언제 또 해가 뜰까요? 이렇게 또 해를 기다리게 되네요. 하지만 기온은 내일과 프라이데이, 금요일은 좀 덥지 않다가요. 또 토요일부터 좀 덥겠네요. 29도, 28도 이렇게 기온 분포 보이고요. 브리즈번과 또 이제 캔버라, 멜번, 애들레이드 이렇게 비가 모두 내리네요. 이쪽에 비구름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나인도 마찬가지로 비가 내립니다. 번개, 천둥 번개 치고요. 퍼스 맑고요. 호바트는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브리즈번 29도, 캔버라 좀 날씨 그렇게 따뜻하지 않네요. 20도, 애들레이드 31도, 멜번 28도, 호바트 19도 되겠습니다. 퍼스는 31도까지 올라가고요. 다윈도 덥겠네요.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 소식 가져와 봤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라보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a!